2024년 12월 초부터 열렸던 동남아 월드컵인 미쓰비시컵 결승전 2차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즈키컵이라고 불렸는데 협찬사가 바뀌면서 미쓰비시컵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래 동남아 월드컵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이끌면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태국의 동무대였던 이 대회에 스즈키컵마저도 우승을 해버리면서 베트남의 축구 위상을 높이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치러지면서 박항서 감독도 3번을 경험했었는데 딱 한 번 우승을 했고 특히 태국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쓰비시컵에서는 동남아 국가에 한국인 감독이 3명이나 있게 되면서 더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유일하게 동남아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꺾어버린 파란으로 선전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팀이 동남아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외국 귀화 선수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전력이 떨어졌고 결국 필리핀을 넘지 못하면서 조 3위로 일찌감치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감독을 맡고 있는 하혁준 감독도 있었는데 라오스의 축구 자체가 최약체 중에 한 팀이라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2무를 거둔 것만으로도 기적을 만들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현대를 우승으로 이끌었었던 김상식 감독이 2024년 여름에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초반에 아쉬운 성적과 다르게 현재 미쓰비시컵 결승전에 진출시켜놨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승전 1차전에서 라이벌 태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우승의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베트남 축구는 트로시에 감독이 망쳐놓았고 박항서 감독을 푸대접한 것도 들통나면서 이제 다시 베트남 축구가 추락을 할 줄 알았는데 김상식 감독이 이번 미쓰비시컵 조별리그부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베트남 팬들을 다시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국도 강팀입니다. 일본 출신 감독인 이시이 감독이 태국을 일본 특유의 축구처럼 잔패 스틸로 경기를 점유하는데 4강전에서 필리핀에게 패배했을 뿐 홈에서 필리핀을 3대1로 이기면서 순조롭게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태국이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강팀인 것도 맞죠. 결승전에서는 태국이 더 우위일 거라고 봤지만 의외로 베트남이 홈에서 태국을 잡아버리면서 6년 만에 우승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태국을 이긴 건 2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박항서 감독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일을 김상식 감독이 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태국에서 결승 2차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는 박항서 감독 때부터 익숙했던 이름 광하이와 이번 동남아 월드컵 MVP 후보이자 베트남의 히어로 브라질 출신의 수원소의 활약을 기대해 봐야 합니다. 광하이는 결승전에서도 후반전에 출격했고 이번 선발 명단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커로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베트남 태국의 결승전이기도 하지만 양 감독이 한국, 일본 감독인 만큼 한일 결승전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최소 실점 팀이기도 하고 무실점만 해도 우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강화시켜 놓고 1차전에서도 멀티골을 넣었던 수원수원을 최전방으로 혼자 알아서 하라고 둬버린다면 분명 승산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베트남 선수가 너무 무리한 태클을 하면서 경고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버티면 된다고 해도 퇴장을 당해버리면 정말 꼬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 7분에 그 경고를 받은 베트남 선수가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선제골 폭발. 세트피스에서 문전으로 온 볼이 바운드가 됐는데 어설프게 막으려다가 오히려 베트남 선수가 발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최소 2골을 넣어야 하는 건데 이번 대회에서 베트남은 이 실점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식 감독도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과는 살짝 다른 리액션이었습니다. FIFA 랭킹이 100위권이고 동남아 축구인 만큼 이 경기를 프리미어리그 보듯이 시청하고 응원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27분에 태국이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베트남 진영에서 박스 바로 바깥 중앙에서 패스 미스가 있었는데 중거리 슈팅을 한 것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32분에 베트남의 핵심 수원손이 부상을 당하면서 실려 나가버리는 변수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교체된 스트라이커도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득점왕 출신이라고 하지만 파괴력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베트남은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했습니다. 1대1 스코어가 유지만 된다면 베트남이 우승입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7분이 주어졌지만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았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너무 과격한 파울이 나오다 보니까 후반전 되면 불미스러운 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의 HTV 방송에서는 각 지역 거리 응원과 강당 응원을 생중계를 하면서 이미 우승을 한 듯이 축제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방송해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체력적으로는 태국이 더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강전에서 연장전 혈투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후반전 10분에 베트남이 대위기가 있었는데 3번의 찬스를 다 막아내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후반전에 점유율은 태국이 거의 70%에 육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손이 빠졌다는 것이 아무래도 베트남으로서는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태국의 수비수들의 부담도 덜해지니까요. 김상식 감독은 후반 60분에 꽝아이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63분에 태국이 역전골을 넣어버립니다. 슈퍼 원더골을 넣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득점 전에 베트남 선수가 쓰러져 있어서 볼을 사이드로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료 상황이 있었는데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베트남 선수는 태국에게 볼을 패스해줬습니다. 페어플레이로 보면서 다시 베트남에게 볼을 넘겨줄 줄 알았는데 태국 선수가 그냥 곧바로 공격을 이어가면서 중거리 슈팅을 쐈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골 자체가 너무 멋진 골이긴 했어요. 그런데 베트남 선수들이 완전 폭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너무 비열했기 때문입니다. 중계진은 베트남이 너무 순진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는 약 5분 동안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아마 이 두 팀은 두고두고 라이벌이 되겠죠. 그래도 큰 소동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독을 품어버린 상황. 경기가 과열되면서 베트남 선수들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미드필더 진영에서 당황한 태국 선수가 과격하게 막으려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고 전반전에도 카드를 받았다 보니 퇴장을 당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합산 스코어는 3대 3인 상황. 태국은 10명, 베트남은 11명이 되었습니다. 81분에 베트남이 이제 다시 동점골, 그러니까 합산 역전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와, 꽝아이가 해결사였습니다. 꽝아이가 절묘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줬고 슈팅한 것이 태국 선수 발에 맞고 자책골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태국은 비열하게 한 골 넣은 후에 퇴장까지 당한 상태로 베트남에게 실점을 했고 베트남 우승 직전이 되었습니다. 주심이 한국 주심이었는데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85분에는 태국의 페널티킥 유도 상황이 있어서 선수들끼리 이제 무력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추가 시간은 무려 15분. 와, 진짜 빡세네요. 태국에서 골대를 맞추는 위험 상황이 좀 있었지만 최종 경기는 베트남의 승리. 후반전 119분에 태국은 골키퍼가 없었고 하프라인에서 슈팅을 한 것이 떼굴 굴러가더니 그대로 골. 이 경기마저도 3대2로 이겨버리고 합산 스코어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2018년 우승시킨 이후에 김상식 감독이 다시 7년 만에 우승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상식 감독, 제2의 박항서 이야기네요. 연봉부터 3배 인상해줘라.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김상식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